시장 안에서 30년 넘게 국밥집을 해오신 한 자영업자분. 현금 손님이 많다 보니 매일 들어오는 돈을 집안 금고에 따로 모아두셨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은행에 넣자 생각하신 거죠. 그러다 얼마 전 그중 3천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셨는데 며칠 뒤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입금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말에 순간 심장이 철렁하셨다고 해요. 내가 장사해서 번 돈인데 왜 국세청이?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현금 장사는 소득 증빙이 어렵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출처 불명 자금으로 판단돼 과세되거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요즘은요.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 입금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됩니다. 그리고 큰돈 한 번에 넣기 무서워서 500, 10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쪼개기 거래로 간주돼서 세무조사 확률이 확 올라가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오늘 영상에서 감시 대상이 되는 입출금 기준, FIU와 국세청의 움직임, 절대 하면 안 되는 입금 방식, 그리고 실전에서 통하는 안전한 입금 노하우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 돈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 확실하게 챙겨가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 현금거래 감시 시스템의 실체. 요즘은요. 내 돈을 은행에 입금만 내도 국세청에서 연락 올까 봐 괜히 긴장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현금 입출금 자체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구조로 말이죠. 통장에 돈만 넣어도 자동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 감시 시스템은 2006년부터 시작됐어요. 당시엔 하루 5천만 원 이상 입출금만 대상이었는데 점점 기준이 낮아져서 2008년 3천만 원, 2010년 2천만 원, 그리고 지금은 하루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시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됩니다. 이걸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 CTR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보고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좌 거래를 감지해 바로 FIU로 넘기는 구조라서 은행 직원이랑 친해서 조용히 입금한다. 이런 건 이제 안 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럼 999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게 큰 착각이에요. 1천만 원 이상 입출금만 걸리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감시 제도가 있어요. 바로 의심거래보고 제도 STR입니다. 이 STR은 금액과 무관해요. 500만 원이어도 반복 입금이 있거나 입금 패턴이 수상하면, 입금 목적이 불분명하면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보고자는 바로 은행 직원과 금융회사 직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100%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왜 보고하냐면 이 시스템의 원래 목적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범죄 수익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현금 거래도 함께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출금도 예외가 아니에요. 현금으로 500만 원만 출금해도 국세청의 의심 거래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2024년부터 국세청이 도입한 AI 기반 탈세 감지 시스템 덕분입니다. 올해 1월부터는 기업 대상 정기 세무조사에 AI가 활용됐고 오는 8월부터는 개인까지 확대 적용 예정이에요. 국세청에 따르면 이 AI 시스템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무려 50%를 선별할 정도로 정교하다고 합니다. 입금 반복, 쪼개기 거래, 설명 안 되는 입출금 패턴 등 전부 추적하는 거죠.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번 돈이니까 괜찮겠지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현금 거래가 기록되고 감시되는 시대에 정확한 대응법을 알아야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피할지, 진짜 위험한 입금 방식과 현명한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2.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의심하는 행동들. 요즘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40대 자영업자 한 분이 700만 원씩 15일에 나눠서 현금을 입금했대요. 한 번에 넣으면 의심받을까봐 일부러 나눴다는 거죠. 그런데 며칠 안 돼서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입금 출처를 확인하고 싶다는 연락이요. 이렇게 조심한다고 쪼갰는데 오히려 이상 거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런 입출금 내역을 단순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검찰, 국세청에 바로 넘깁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되면 여러 기관이 동시에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ATM이나 모바일로 입금했으니까 괜찮겠지? 절대 아닙니다. 경로가 뭐든 간에 현금이 금융망에 들어오는 순간 감시망에 걸립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의심 거래로 찍히는지 대표적인 5가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주 반복되는 소액 입금. 매일 200만 원씩 20일 연속 입금하면 이건 누가 봐도 쪼개기로 의심돼요. 둘째, 평소 소득과 동떨어진 큰 금액. 직장인인데 월급 외에 갑자기 수천만 원 현금 입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바로 조사 타깃됩니다. 셋째, 특정 시점에 몰려있는 입출금. 평소엔 한두 번 거래하던 사람이 월말에만 갑자기 입출금을 몰아서 하면 감지됩니다. 넷째, 입금 목적이 모호할 때 은행 직원이 무슨 자금이냐고 물어볼 때 그냥 필요해서요, 지인이 줬어요 같은 대답은 은행 직원 입장에선 의심스럽습니다. 다섯째, 가족 계좌에 나눠 입금하는 경우. 여러 가족 통장에 조금씩 입금하는 것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런 패턴들은 전부 FIU 시스템에 그대로 남고요. AI 분석까지 더해지면 더 빠르고 정밀하게 추적됩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조심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국세청과 금융기관에겐 이상 거래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3. 요즘 유독 많이 걸리는 의심거래 패턴들.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앞서 기본적인 의심거래 유형들 봤잖아요. 근데 요즘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래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그냥 넘기는 것들 말이죠. 첫째, 계좌 간 경유, 우회, 자금 이동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한테 돈 보낼 때 세금 걱정돼서 아내 통장 거쳐서 보내는 경우 있죠. 근데 요즘 시스템은 누가 어디서 돈 빼서 누구 통장에 넣었는지 다 추적해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 통장 여러 번 반복해서 쓰면 증여세 피하려는 거 아니야? 바로 의심받습니다. 심하면 명예대여나 자금 세탁 의심까지 올라가요.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이건 옛말이에요. 둘째, 은행에서 자금 출처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는데 됐고 그냥 빨리 해주세요. 이런 태도 진짜 조심해야 해요. 요즘 은행 직원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STR 의심 거래 보고 올립니다. 내 돈인데 왜 말해야 돼? 하는 생각이 오히려 뭔가 숨기려는 사람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셋째, 현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카드 안 받고 무조건 현금만 받는다. 또 거래처한테서 받은 현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은행에 입금하는 행동. 요즘 국세청 눈에는 자금 은닉이나 탈세 패턴으로 바로 잡힙니다. 넷째, 사업자 통장 말고 개인 통장으로 돈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카페 사장님인데 거래대금을 남편 통장으로 받거나 배우자 명의로 임대료 받는 경우요. 이건 국세청이 매출 누락하려는 거 아냐 하고 보는 대표 패턴이에요. 실제로 세무조사 들어가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사업 통장 외의 돈 흐름입니다. 편애 때문에 쓴 거라도 기록이 우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거래들이 한번 감시 시스템에 잡혔다고 바로 범죄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의심 거래로 보고되고 국세청이나 경찰이 1차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때 자금 출처 소명을 제대로 못하면 정식 세무조사로 갈 가능성 매우 높아져요. 그러니까 나는 떳떳한데 왜 하는 억울한 상황 만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 현금 거래와 계좌 사용 방식을 꼼꼼하게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4.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응법. 자, 이제 의심 거래 때문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일단 뭐라도 답변해야지,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인데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첫걸음이 80%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툭 내뱉는 것. 그거 친구 돈이에요 혹은 잠깐 빌린 거예요 같은 말은 증빙이 안 되면 신뢰를 잃고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둘째,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하고 먼저 인정하는 것. 그 말이 자칫 잘못 해석되면 문제를 스스로 키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혼자서 국세청과 맞서려는 것. 한두 마디 실수로 상황이 꼬이는 일이 많으니 전문가 도움 꼭 받으세요. 넷째, 무작정 서류를 몽땅 제출하는 것. 불필요한 자료까지 내면 조사 범위만 넓어지고 자칫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냥 세금 내고 끝내자는 조급한 마음. 자금 출처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내버리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고 손해볼 수 있어요. 여섯째, 전화 통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전화는 공식 소명이 아니고 나중에 기록과 다르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일곱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내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며 화내면 담당자에게 협조적이지 않다고 인식돼요. 그렇다면 올바른 대응법은 무엇일까요? 침착하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어떤 계좌, 어떤 날짜, 어떤 거래가 문제인지 그 부분부터 정확히 짚으셔야 합니다. 바로 답하지 말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내용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수를 줄이고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문가가 자금 소명서 작성부터 자료 준비, 말 실수 방지까지 도와드립니다. 입증 자료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 돈인지 계약서, 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등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모든 대화 기록을 꼼꼼히 남기세요. 문자, 이메일, 통화 기록, 메모 등 모든 것을 저장해두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만 잘 지키면 대부분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국세청 담당자들도 자료가 명확하면 확인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세무조사로 넘어갈 수 있으니 꼭 조심하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대응법 꼭 기억해 주세요. 5. 국세청 연락 안 오게 만드는 7가지 방법. 여기까지 보시고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현금 좀 입금하는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맞습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조금만 미리 준비하면 국세청 연락 자체를 애초에 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추천드리는 국세청 연락 안 오게 만드는 7가지 방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세청 126번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입금하기 전에 이거 문제 없을까 걱정될 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 한 통 하시면 됩니다. 예상보다 훨씬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가족 간의 돈 거래나 특별한 자금 이동이 있을 땐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미리 문의하실 수 있고 공식 문서로 답변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은행 거래 전엔 반드시 용도를 설명해 주세요. 고액 입금이나 출금이 있을 땐 창구에서 이건 상속금입니다. 부동산 잔금입니다. 하고 미리 말해주시고 관련 서류도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 하나가 불필요한 의심을 줄여줍니다. 넷째, 거래 기록은 꼭 메모로 남겨두세요. 언제, 누구한테, 왜 받은 돈인지 간단한 메모만 있어도 나중에 설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관련 서류나 이체 내역도 같이 챙겨두시고요. 다섯째, 현금보단 이체할 땐 메모를 남기세요. 예를 들어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땐 생활비, 자녀 지원, 이런 식으로 이체 메모란에 정확히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만 쓰게 되면 나중에 소명이 어렵습니다. 여섯째, 현금 영수증은 반드시 받으세요. 특히 병원, 학원, 큰 금액이 오가는 곳에선 현금 썼다면 꼭 영수증 챙기시고요. 이게 자금 흐름을 증명해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일곱째, 반년에 한 번은 거래 점검을 해보세요. 내 통장 흐름, 가족 간의 자금 이동, 6개월에 한 번 정도라도 정리해두면 나중에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차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숨기지 말고 기록하고 설명할 준비만 해두자. 이렇게만 하셔도 대부분의 상황은 사전에 막을 수 있고 혹시 연락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조금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규정과 감시가 있다는 사실 놀라셨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금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피하지 말고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게 결국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헷갈리시면 국세상담센터 126번 활용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다시 정리드립니다. 첫째, 감시 시스템은 자동이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둘째, 의심받는 행동은 미리 알고 피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세청 연락이 와도 차분히 대응하면 무리 없이 해결됩니다. 넷째, 거래 기록 정리, 서류 준비, 전문가 상담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잘못 낸 세금이 걱정되신다면 최대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시대. 함께 지켜야 우리 가족 자산도 안전해집니다.